나랑 이거 원의 성질이 안 나가 너무 순시적어서 뭐야? 이거 집합이야? 이거 집합이야 임마. 전지상 사이 결과는 똑같아 앞에다가. 자, 원이 있고요, 여러분들. 간단한 얘기예요. 위의 점, 원 위의 점입니다. 자, 콤마면 마이 콤마 3이다. 쌤이 얘기랑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원이 있고요, 얘들아. 맞죠? 자, 원의 중심 좌표가 뭐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1이에요. 그럼 마이 콤마 3은 이쯤에 이렇게 있겠죠? 맞니? 요즘에서 우리가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접선을 하나 그을 수 있어요. 맞습니까? 네. 오케이?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 하면 우리 그냥 가볍게 이런 얘기 했었어요. 공식 좀 외우시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오케이? 공식이 어떻게 됐었냐면 이 제곱 있죠? 자, 쌤이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x 플러스 3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x 플러스 3을 몇 번 곱한 거다? 2번. 맞죠?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1은 y 마이너스 1을 몇 번 곱한 거예요? 2번 곱했어요. 맞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x 하나, y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여기다가 점의 좌표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1이죠? 네. 1이니까 그냥 x 플러스 3. 자,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1은 몇이야? 2죠? 그래서 2 곱하기 y 마이너스 1은 5고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이쁘게 정리 한번 해주면 x 플러스 2y. 자, 3y 하면 1이죠? 넘어가서 는 4. 이렇게 접선이 만들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접선 이쁘게 한번 더 정리한다. 왜 기울기 물어봤습니까? 자, 양변 2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2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한번 보자는 거죠. 중요하게 이해됐어요? 이 부분은 공식을 좀 사용하자. 위의 점. 공식 이용해보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3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번. 어우, 많이 추워요, 날이. 안 녹아. 자, 봅시다. 원이 두 개가 있어요.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예요? 9.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8y 플러스 k는 0. 그러니까 원이 두 개 있단 말이야, 얘들아.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두 원이요, 두 점에서 만난대요. 선생님, 우리 이런 얘기 했었죠. 두 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자,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나면 이제 교점이 두 개가 생기죠. 이렇게 교점이 여기 이렇게 교점이 생겨요. 맞니, 얘들아? 그럼 이 교점 둘을 우리가 A, B라고 해놓고 얘네 둘을 연결해서 직선을 만들면 이 직선이 공통현, 이런 얘기를 했었어. 맞아요? 공통현. 이 공통현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그냥 원에서 원을 구하면 돼? 네. 그렇지, 뺀다 그랬어요. 자, 위에서 아래 빼도 되고 밑에서 위에 빼도 돼요. 자, 우리 건웅이 아래에서 위에 뺄까요? 위에서 아래 뺄까요? 아래에서 위요. 자, 좋아요. 아래에서 위를 빼면 자, 이 공통현 L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데 얘가 어떻게 된다고? 4x 플러스 8y. 자, 이거 여러분들 9 왼쪽으로 이항했다고 생각하고 뺄 거예요. 알았지, 얘들아? 자, 그러면 플러스 k 마이너스 9예요. 됐니? 현빈이 맞아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보자. 원을 둘 다 쓸 건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만 쓸 거야. 동환아. 자, 어떤 거?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걸 쓰는 게 편하죠. 자, 중심 좌표가 0,0이고요. 반지름은 3이고요. 맞니? 공통현의 길이가 몇이래? 여기서 여기까지 4. 그러면 수선의 발레리면 수직 2등분이니까 요 길이가 2죠. 맞아, 얘들아? 피타고라스의 정리 쓸 거야. 9 빼기 4 하면 몇이야? 5. 그래서 요 길이가 루트 5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0,0에서 원의 중심에서 이 공통현까지
직선 어딘 형 빼먹었네.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다? 루트 5입니다를 만들 거예요. 이해됐니? 네. 자, 거리 공식을 써보면 자 제곱하면 16 더하기 64는 몇이죠? 80. 80. 야 루트 80 몇이지? 6루트 5? 아니야 미쳤나봐. 어? 4루트인데 미쳤나봐. 6루트 5래. 4루트 5 분의 절대값 00 대입하면 K-9죠. 얘가 루트 5. 절대값 K-9는 20이네요. 맞죠? 그러면 K-9는 플러스 마이너스 20이고 마이너스 9 이항에서 이렇게 9 플러스 마이너스 20이 될 거예요. 그래서 K값은 두 개예요. 하나는 29. 맞지 얘들아? 하나는 뭐예요? 마이너스 11. 이렇게 해서 얘네 둘이 더하면 몇이야? 나 뭐 잘못했니? 뭐 잘못했어? 9 마이너스 맞아요. 플러스. 야 미쳤나봐. 플러스잖아. 미안해. 2항에서 뺐어요. 뺀다고 그래. 내 말은 그렇게 해놓고 2항 안 하고 뺀 것처럼 했네. 미안해. 알았지? 2항 하면 마이너스 9 빼면 플러스로 바뀌죠. Sorry. 자 여기가 뭐예요? 그러면 K는 마이너스 9죠. 맞니 얘들아? 미안해. 그럼 몇이야? 11 그리고 마이너스 29 이렇게 돼야 되네. 그럼 답 몇이에요? 2번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 집합이 뭔지는 얘기를 조금 했죠. 끄트머리에. 네. 집합하면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중괄호로 알겠죠? 이렇게 중괄호를 묶어서 표현한다고 얘기를 좀 했었고 집합 안에 들어있는 이제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원소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공집합이라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전체 집합이라는 거 뭐 이런 얘기 간단하게 하면서 자 오늘 본격적으로 집합 얘기를 할 건데 집합은 다시 얘기하지만 그 대상이 뭐하다? 분명한 것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건우가 네. 자 우리 이렇게 얘기해 보자고요. 메이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하면 집합인가요? 맞지 않아요? 아니죠. 아니죠 건우아. 왜 집합이 아닐까요 경원아? 왜 아닐까요? 메이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왜 집합이 아닐까요? 더러워서? 아니죠. 왜 아닐까 우리 경원아? 그냥 분명하지. 그렇지. 그 세 글자 분명하다라는 분명한 이 세 글자야 건우아. 오케이? 네. 대상이 분명하다라는 건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건우아 좋아한다의 기준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좋아한다의 기준은 없어요. 맞죠?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고 근데 누군가는 좋아한다고 느끼지만 또 누군가는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고 알겠지 얘들아? 대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집합을 할 건데 우린 집합 얘기를 총 5가지를 좀 나눠서 조금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첫 번째 집합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지? 첫 번째는 원소나열법입니다. 원소나열법. 자, 원소나열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집합 A 하고 중괄호 안에 집합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들을 써주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 원소나열법이라고 합니다. 모든 원소들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써주는 거야. 저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원소나열법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현빈아? 장점은 뭘까요? 그렇죠. 내 눈으로 다 볼 수 있어. 어떤 놈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냥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봐. 집합이라고. 건능이 더 눌리면 울 것 같은데. 자, 그냥 집합이라고 생각해봐. 집합 메이드 하고 이렇게 묶어놨는데 자 여기에 건능이가 있어. 그러면 저 새끼 있네 라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고요. 숨길 수가 없다고. 다 써놨으니까. 숨길 수가 없지 건우아. 숨기지.
그래서 장점이면 장점이라고 얘기한다면 다 볼 수 있다 이거야. 어떤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없고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원소가 너무 많으면 좀 불편하죠. 이해됐죠? 원소가 너무 많아 건우아. 그럼 다 쓸 거야? 아니요. 그렇죠. 힘들다라는 거야. 모두 표현하기 또. 알겠니? 자, 첫 번째는 원소 나열법이고요. 자,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입니다. 집합을 원소를 다 쓰는 게 아니고요. 요 집합 가지고 얘기할 게 알았지 얘들아? 조건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식이나 문장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자, 조건 제시법은 이 중괄호 안에 이렇게 생긴 바가 들어가요, 얘들아. 바. 알겠죠? 바가 들어가는데 요 바를 기준으로 왼쪽에 자, 선생님 그냥 X라고 썼는데 요 왼쪽에 있는 게 원소입니다. 또는 원소의 형태를 뜻해요. 원소의 형태. 알겠죠? 그러니까 이 집합 A의 원소는 X인데 라고 한 겁니다. 알겠니 얘들아? 그리고 나서 바를 기준으로 요 오른쪽에 조건이 나와요. 이 원소의 조건. 알겠지 얘들아? 이 조건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X는 5 이하인 자연수라고 써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됐어요? 오케이? 요 오른쪽에 바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조건을 써줘. 근데 이제 요 조건 제시법은 여러분들이 쓸 일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 쓸 일이 많지 않냐면 현빈이는 조건을 이렇게 썼죠. 그죠? 근데 우리 건웅이는 한글로 그냥 5 이하의 모든 자연수라고 쓸 수도 있고요. 알겠죠? 재민이는 6 미만의 자연수라고 써도 되잖아요. 맞니 얘들아? 1, 2, 3, 4, 5라는 건 그렇게 쓸 수도 있고 뭐 승준이는 0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자연수 혹은 0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정수라고 써도 어차피 1, 2, 3, 4, 5예요. 맞아요? 이 조건제시법이라는 건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되게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막상 그냥 우리가 시험으로 얘기한다면 시험만 딱 보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조건제시법을 작성할 일은 없을 거라고요. 알았니?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건 뭐야? 이 조건제시법을 보고 어떤 놈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의 대부분 하게 될 거야. 알겠죠? 조건제시법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 태섭이가 이 집합에는 어떤 놈이랑 어떤 놈이 있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경호나 이런 식으로. 자, A 집합의 원소가 1, 2, 3, 4라고 해보자고요. 그건 오케이? 네. 자, B 집합의 원소는 마일 0, 1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 건웅이가 집합 C가 있는데 집합 C는 원소가 A 플러스 B입니다. A와 B를 더해서 쓸 거라고요. 알겠니? 오케이? A와 B를 더해서 C의 원소를 만들 거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A는 A의 원소, B는 집합 B의 원소 이렇게 써줬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그냥 쉽게 얘기할 때 여기 있는 놈이랑 여기 있는 놈을 더해서 집합 C를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얘들아.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제시법을 보고 이렇게 어떤 놈들이 들어가는지 좀 확인하는 거야. 건우 한번 더 해볼까? 자, 둘이 더하면 뭐야? 0이요. 0. 둘이 더하면 2요. 자, 둘이 더하면 2요. 그렇지. 2 더하기 마일은 1이요. 그렇지. 1이 또 나왔죠. 자, 집합에서는 얘들아 똑같은 원소 중복되는 애가 나오면 딱 한 번만 써줍니다. 알겠니 얘들아? 원소 중복된 애가 나오면 한 번만 써줄 거예요. 자, 1, 2, 3 맞죠? 다시 2, 3, 4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 4, 5 해서 이렇게 0, 1, 2, 3, 4, 5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알겠죠? 현빈 이해됐죠? 어떤 놈들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은 대부분 요 과정을 다루게 될 거고요. 알겠죠? 지워도 되죠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벤다이어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벤다이어그램.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림입니다. 그림. 알겠지 얘들아? 집합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자, 모든 집합은 원으로 그립니다. 동그랗게. 알겠죠? 원형으로 그린다. 모든 집합은. 딱 하나 빼놓고, 원우아, 어떤 놈 하나 빼놓고. 어떤 놈 빼놓고? 모르겠어.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데 하나 빼놓고. 여러분들 전체 집합 기억나요? 현빈이 전체 집합 알파벳 뭘로 쓴다고 했죠? 맞아요. 대문자 U로 쓴다고 그랬어요. 이 전체 집합은 말 그대로 전체를 뜻하는 집합이다 보니까 얘만 특이하게 전체 집합만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벤다이어그램 그림을 그릴 겁니다. 알겠죠? 모든 집합은 원으로 그리고, 알겠니? 벤다이어그램에서 전체 집합만 네모 직사각형 형태로 그리는데, 이 집합에서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는 이유는 뭘까요, 건우아? 한눈에 보려. 맞아요. 한눈에 보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여러 개 집합을 비교하려는 목적이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을 두 개를 원소나열법으로 써놓으면 두 집합이 모두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원소, 오케이? 혹은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는 원소,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찾기가 조금 까다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집합을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좀 하면 집합 A와 집합 B가 요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있죠, 얘들아. 여기는 A와 B가 모두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애들, 맞아요, 얘들아?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뭐예요? A만 가지고 있는 애들, 맞니? 여기는 뭐야? B만 가지고 있는 애들. 요런 식으로 두 개 이상의 집합끼리 비교할 때 굉장히 사용하기가 좋아요. 만약에 집합이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C가, 맞니? 그럼 건우가 이 부분은 뭐야? 이 부분? 교집합. 교집합. 어떻게 알았어? 교집합이라는 말을 또? 어디서 또 공부를 해왔네? 오우씨, 뭐예요? A와 B와 C가 모두 가지고 있는, 맞니 얘들아? 그러면 경원아 이 부분은 B와 C가 얘네 둘만 겹치는 부분, 맞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집합끼리 비교할 때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벤다이어그램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게 되죠. 이 벤다이어그램을 사용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앞쪽에선 잘 안 나와요. 앞쪽에서는 하나의 집합을 가진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나서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두 개, 세 개의 집합끼리의 연산, 그 다음에 관계,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벤다이어그램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요거 잘 그릴 수 있으면 문제 틀리면 좀 비없인 소리 들어요. 그림 이쁘게 다 그려놨는데 문제를 못 푼다? 그건 좀 심각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건우기가 그림을 이렇게 1, 여기 2가 있고 여기 3이 있고 여기 4, 5, 6, 7, 8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해놓고서 우리 건우한테 물어보는 거야. 건우아, A, B, C 모두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원소는 뭐지? 없어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원하는 걸 찾으면 되는데, 못 찾으면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야. 그림을 그려놓고 얘들아. 알았죠? 거의 뭐 장님 수준인 거야. 동환이 이해됐지? 예. 태섭 이해되죠?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집합을 표현하는 얘기예요. 알았지 얘들아? 대부분 여러분들은 요는 많이 쓸 거예요. 요는 조건제 집합을 쓸 일은 많이 없고 해석할 일은 많을 거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까지 얘기하고 조금 더 봅시다. 포함관계입니다. 포함관계. 일단은 포함관계 기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 개짜리 기호랑 이렇게 두 개짜리 기호를 쓸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요 관계. 자, 일단 첫 번째. 요거 더 보자고요.
요 세 발이 포크처럼 생긴 거 알겠지 얘들아? 자 얘는 원소와 집합의 포함관계입니다. 원소와 집합의 포함관계.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집합을 하나 써놓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집합이 있다고 하자고 얘들아 알았죠? 그럼 재민이 한번 얘기해봐요. 재민아. 자 1은 집합 A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맞아요. 포함되어 있죠. 맞니 얘들아? 이걸 우리는 원소 1은 집합 A의 원소입니다라고 불러요. 알았죠? 자, 그때 기호를 이렇게 쓰자고요. 1이라고 하는 애는 집합 A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건웅이 C는 집합 A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원소 C는 집합 A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괜찮아요?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원 이해됐어? 진짜로? 대답 못하면 딱밤이야 그러면? 진짜다? 네. 좋아요. 요거 이해됐어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두 개가 같이 나오면 조금 헷갈린다는 거죠. 자 요렇게 태서 봐. 요렇게 두 개짜리. 요 관계는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예요. 오케이? 자, 우리 태서를 한번 얘기해봐. 집합 B가 있어, 태서와. 자, 1, 2야. 집합 C가 있어요. 1, 2, 3, C야. 자, 우리 태서 B가 한번 얘기하는 거 태서와. 네. 집합 B는 집합 A 안에 포함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이 관계 이해돼요,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집합 B에 있는 모든 원소를 집합 A가 뭐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죠, 얘들아. 이 관계를 우리는 뭐한다? 포함한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집합 B를 집합 A가 뭐한다? 포함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현빈 이해됐어요? 그럼 현빈아, 집합 C는 집합 A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집합 C의 모든 원소를 집합 A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안 갖고 있는 게 있죠? 뭐? C. 요놈 새끼를 안 갖고 있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집합 C는 집합 어디? A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이해됐니?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집합에서 이제 뭐 첫 번째로 나오는 거긴 한데 이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에서 자, 우리 어떤 꼬맹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 자, 승준이 우리 승준이 지난 시간에 수업 들었잖아. 그치? 건웅이한테 한번 보여주자고. 나는 이제 광산음을 다 해독했다. 오케이? 자, 이게 뭐였죠? 아무것도 없는 그 이름이 뭐야? 공집화? 와! 이거 봐. 이게 정상이냐 정상인 이제. 오케이? 얘를 공집합이라고 그러죠, 형원아. 자, 잘 들으세요.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야, 얘들아. 공집합은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집합 안에 뭐한다? 포함될 수 있다. 알겠죠? 어디까지? 공집합 안에 공집합도 포함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오케이? 공집합은요 모든 집합 안에 포함될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얘네 둘이요 섞어서 이제 문제를 내면 많이 까다롭죠. 헷갈려 처음에 할 때. 옛날에 얘가 수능 문제로 잘 나왔었죠, 집합으로.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좀 교육과정 바뀌고 하다 보니까 수능에서는 이제 안 나오긴 하는데 요 포함관계 문제가 참 잘 나왔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뭐 수능에서 볼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모의고사에서는 이 포함관계 문제를 보게 될 텐데 우리 심심한데 OX 퀴즈나 한번 할까요? 왜요? OX 퀴즈 한번 할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집합을 하나 써볼게요. 알았지 얘들아? 여러분들이 집합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충분한지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집합이 있습니다. 건우이 보여요? 네. 원수들이 좀 골 때리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자 우리 수진이부터 한번 하자고요. 알았죠? 자, 수진이, 자, 첫 번째. 참, 5x. 그렇지, 5입니다. 자, 이제 경원이 차례요. 아, 네, 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왜 늦었어? 어지러웠어. 자, 경원아, 네 차례야. 알았지? 네, 경원이 차례야. 자, 보자. 아이고. 자, 경원이 5x. 아니 왜 땀을 내려? 날 봐! 날 봐! 칠판을 보고 look at the blackboard. 어? 그렇지. 자, 이번엔 재민이 차례요. 네. 자, 재민이. 자, 이렇게. X. 네, 5예요. 자. 자, 이번엔 건웅이 차례야. 오요. 5. 좋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 승준이. 오. 자, 종혁이. 오. 와, 그럼 누구 재민이만 틀린 거야? 아직 아닙니다. 아, 태석군. 태석군. 자. 오. X. 자, 아 저게 내게 안. 자, 동환이. 그만 들을게. 뭐야? X. 자, 재밌는 친구들이네. 아, 이제 다 재미난 거 맞춘다. 줬어,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래 했는데 아쉽다. 왜 찬이 틀어가지고? 어디 됐다. 뭐가 있냐? 아. 그렇지. 자, 우리 현미. 마지막이다. 현민이 마지막 아이스크림이야. 진짜. 이거 현빈이가 맞추면 아이스크림 먹는 거야. 우리. 어? 응? 뭐라고? 이거 현빈이가 맞추면 아이스크림 먹는 거야. 아, 진짜? 자, 현빈이 지금. 마지막. 뭐였어요? 그렇지. 뭐야?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잘 대답한 친구들도 있고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조금 편해요. 잘 봐. 자, 일단 기호를 보는 거야, 승준아. 여기 3마리짜리, 오케이? 자, 3마리짜리는요 원소와 집합을 포함한 관계야, 얘들아, 그지? 그래서 자, 이 집합 안에 이렇게 생긴 놈이 있는지 보는 거야. 어디 있어? 여기 있죠? 맞아요? 맞지? 요건 됐고. 자, 3마리짜리. 자, 이렇게 생긴 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똑같이 생긴 놈 찾으면 돼요. 요 3마리짜리는 똑같은 놈 찾으면 돼요. 요거 어디 있어요? 뭐야? 내가 문제를 잘못 봤네? 여기 X였구나. 뭐야? 아, 찬이었어. 요거랑 똑같이 생긴 놈 없죠? 요건 잘못 봤네. 아, 미안합니다. 자, 이건 X였고. 맞죠? 자, 그 다음에 자, 3마리짜리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요거랑 똑같이 생긴 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X야. 이거 아까 누가 틀린 거야? 동안이요. 네, 이렇게 돼 있죠. 아. 맞지,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들으세요. 2개짜리는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기억하세요. 집합. 왼쪽에도 집합이야, 얘들아. 맞죠? 네. 그래서 중괄호를 뭘로 봐야 돼요? 집합이라는 뜻으로 봐야 돼. 집합.
뭐야? 1과 2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야. 오케이? 1과 2를 가지고 있는 집합. 얘도 1과 2를 가지고 있으니까 포함된다. 이해됐어요? 자, 요거 집합 요렇게 생긴 공집합 모양의 기호를 가지고 있다. 맞죠? 어딨어? 여기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특별하네. 얘는 그냥 공집합이야. 오케이? 공집합은 모든 집합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참.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바깥쪽에 있는 중괄호가 집합.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생긴 원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원소 어디 있어요? 얘가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함이야. 이해됐어요? 네. 다시 집합 뭐예요? B 있어요 이 안에? 아니요. 없어요. 이렇게 생긴 놈이 있어. 이게 참이 되려면 중괄호가 밖에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조금 헷갈리게 나올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야. 집합 얘랑 얘를 가지고 있대요. 여기 있죠. 두 개. 맞니? 그래서 포함 관계가 성립이 돼요. 이해됐어요? 세섭이 이해 아직도 안 됐어요? 됐습니다. 틀렸잖아. 아니 근데 틀린 이유를 알면 이해가 돼. 오, 좋아요. 여러분들 괜찮죠, 얘들아? 이런 식으로 내신 시험에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디? 그냥 일반적으로 모의고사에서는 흔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포함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 알겠지, 얘들아? 요게 두 번째입니다. 1번 문제부터 천천히 한번 같이 얘기를 주면 자, 1번. 자, 다음 중 집합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건우아 1번. 작은 짝수. 집합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작은 짝수. 자, 우리 이 작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알겠니, 얘들아?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터치드 북. 맞아요? 감동적인 책. 왜? 비웃는데 이거. 아예 아, 터치드가 아니니? 아, 미안하다. 맞아요. 내가 임마 영어를 잘 못해서 그래. 더 티가. 터치드 북! 이거 진짜. 자, 아무튼 감동적인 책 동안이 X예요. 그렇지. 우리 이 감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 자, 그 다음에 현빈이 3번 10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 그렇지. 이 놈이 집합이죠. 10 그냥 작다가 아니고 얘들아 10보다 작은이라고 되어 있죠. 맞니? 오케이? 10보다 작은. 자, 그 다음에 4번 태섭이 키가 작은 사람. 이거는 집합이 아니고. 그렇지. 작은이라는 표현. 알겠지, 얘들아? 명확하게 기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찬이 루트 2에 뭐야? 가까운. 얘도 집합이 아니죠. 왜? 가깝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가 가깝다의 기준이 없습니다, 얘들.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그냥 가볍게 볼 거고요. 자, 그냥 넘어가서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조건제시법을 해석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래요? 2번 문제 얘들아 생각을 해볼게요. 집합 A의 원소는 4랑 8이죠. 맞지, 얘들아? 네. 자, 집합 B랑 집합 C는 지금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석한다고, 얘들아. 집합 B의 원소는 X인데, 원소가 X야. 그 X는 어떤 애냐면, X는 A 빼기 3을 계산하면 된대요. 오케이? A에서 3을 빼면 X가 되는데, 또 그 A가 뭐냐? 뭐예요? A는 집합 A에 있는 원소입니다. 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럼 집합 B의 원소는, 자, 뭐예요? 4 빼기 3 하면 1. 1. 그리고 8 빼기 3 하면 5. 이렇게 우리가 집합 B를 만들면 되고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집합 C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집합 C는 원소가 X 더하기 Y가 원소래, 얘들아. 네. 근데 그 조건이 뭐냐? X는 집합 A의 원소이고 포함되어 있는 애들.
그 다음에 y는 집합 b에 있는 원소들. 여기 우리가 집합 b를 만들었죠.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자? 쉽게 얘랑 얘 원소를 하나씩 더해서 c를 만들자 이거야. 자, 하나씩 만들어봐요. 자, 보자. 자, 4 더하기 1 5, 4 더하기 5는 9 자, 그 다음에 8 더하기 1 9 중복된 건 한 번만 써주자고요. 그 다음에 8 더하기 5 13 이렇게요. 이해됐나요? 네. 자, 그래서 저 집합 C 요거 모든 원소 5, 9, 13 더해달라 맞니 얘들아? 네. 3개 더하면 몇이에요? 17. 27이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습니다. 해석하는 겁니다. 괜찮니 얘들아? 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3번으로 갑시다. 3번. 자,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았던 조금 더 이제 선생님이 딱 크게 포인트만 잡아서 두 가지 얘기했었는데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얘기들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할게. 알았지 얘들아? 자, 첫 번째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뜻. 오케이? 두 집합이 같다라는 건 사실 이건 말 안 해도 알겠죠? 그치? 네. 자, 봐봐. 3번. 집합 A가 있어요. 3, 5, A-1. 자, 집합 B가 있어요. 5, B, 6이야. 자, 그럼 느낌이 얘네 두 집합이 같대요. 건우아. 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원소들, 이 안에 있는 원소들이 모두 뭐 해야 돼? 같아요. 그렇지. 각각 다 같아야 돼. 자, 그럼 여기가 3, 5, 5, 6,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여기 6이 있으니까 여기도 6이 뭐 해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놈 새끼가 뭐가 돼야 돼? 6이요. 그럼 A는 몇이야? 7이요. 7이고. 자, 여기에 3이 있으니까 요 밑에도 3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B는 몇이야? 3이요. 3이에요. 맞지 얘들아? 요런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만 얘기를 좀 할게요 얘들아. 잠깐만. 여러분들 집합을 하다 보면요 유한 집합이라는 게 있고요 무한 집합이 있어요. 오케이? 집합이 유한 집합, 무한 집합. 오케이? 알겠죠? 자, 여러분 집합이 유한 집합이라는 건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유한 개.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으면 유한 집합,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다면 무한 집합이라고 불러요. 이해됐니 얘들아? 건우 오케이? 그럼 건우아 자연수 집합 유한이야 무한이야? 무한이에요. 그렇지. 이렇게 똑똑한 거야. 자, 그럼 재민이 공집합은 유한일까 무한일까? 공집합이요? 어? 이거 네. 설마. 이게 답이. 어? 이걸 고민해? 공집합이요? 공집합은 유한일까 무한일까? 유한 아니에요? 맞아. 그렇지. 여러분들 개수가 빵개야. 그것도 유한이야. 유한계라 그래. 없으면 유한계야. 아니야 이게 지금 재민이가 뭘 고민했냐? 없으면 셀 수 없으니까 유한인가? 이 생각을 할 수 있단 말. 그거는 모두가 할 수 있는 생각이야. 왜?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애들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 공집합도 뭐다? 유한이야 얘들아. 이해됐죠? 그리고 자 하나만 더 뒤에 가서 또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얘기는 간단하게 기호만 설명을 좀 할게요. 알았지 얘들아? 아니야 여기 교재에 지금 나오나? 따로 지금 얘기는 아마 안 할 거예요. 알겠지 얘들아? 선생님 빼먹고 넘어갈 것 같아서 얘기를 미리 하는 건데 자 보자. 원소의 개수. 자 집합 A 1, 2, 3. 자 성경이 원소 몇 개야? 3개죠 얘들아. 원소가 3개야. 이 원소의 개수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기호를 N. 소문자 N이야 얘들아. 그리고 가로 열고 A. 요게 무슨 뜻이야?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넘버 오브 A라는 뜻이에요 얘들아. 알겠니? 원소의 개수 몇 개? 3개. 요렇게 내려가요. 이해됐죠? 원소의 개수. 우리 이제 그럼 승준이가 한번 대답할 차례야 이제. 승준아. 자 몇이야? 0. 그렇지. 이번에는 태섭이. 오 그렇지. 그렇지. 속으면 안 돼. 얘는 1이고 얘는 0이야 얘들아. 이해됐죠? 원소의 개수 알겠죠? 요 앞에다가 소문자 N 하고 괄호 열어주면 돼요. 오케이? 왜 넘버
개수 이런 뜻으로 우리가 사용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괜찮을까 얘들아? 자, 세 번째입니다. 알겠죠? 자, 집합에 대해 이제 좀 세 번째 파트 넘어가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그 내용이 뭐냐? 부분 집합이라는 겁니다. 포함 관계 이어서 나오는 얘기인데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알았죠? 부분 집합. 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사실 고1에서는 좀 포인트가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인데 요 부분 이용한 문제들이 꽤 많고 그다음에 문제를 좀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보시면 일단 우리가 이렇게 포함 관계 얘기했었죠. 맞니? 자 이게 뭐예요? A가 B 안에 포함되어 있다야 아니면 B가 A 안에 있다야? B가 A가 A야. B야. 그렇지 A가 B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그림이 이렇게 생긴 그림이에요. 집합 A가 집합 B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지 얘들아? 요런 뜻이란 말이야.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이렇게 부릅니다. A는 B라고 하는 놈의 부분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A는 B에 포함되는 일부분이다 라고 뭐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얘들아. 부분 집합이라는 표현인데 이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하게 되면 뭐 해야 될 것들, 뭐 알아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첫 번째 일단 기본적인 내용 A가 B 안에 포함되어 있고 B도 A 안에 포함되어 있다.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봐. 똑같다. 뭐라고요? 똑같다. 야, 너는 어떻게 하나를 알려주면 하나를 척척하니? A는 B와 같습니다라는 뜻이에요. A가 B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의 모든 원소를 B가 가지고 있는 거죠. 맞지? 반대로 B의 모든 원소도 A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둘이 집합이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B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A는 B가 아니다. 둘이 이제 같지 않아요. 오케이? 같지 않다. 우린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건 이제 처음 배우는 진부분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진부분 집합. 알겠지 얘들아? 진부분 집합이라고 부르는데 요거 관련해서부터 이제 우리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보자고요.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건 일단 여러분들이 1번이야 경원아? 우리 경원이가 지금 1번 경원아 졸리지? 안 졸려? 좋아요. 1번 부분 집합은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자, 우리 태섭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태섭아, 집합 A가요 1, 2, 3이에요.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집합을 다 구해주세요 하면 우리가 부분 집합도 다 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부분 집합을 구해보자라는 건데 첫 번째는 요거예요. 뭐예요, 태섭아? 공집합. 공집합이죠. 맞니 얘들아? 공집합이야. 공집합은 모든 집합 안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공집합. 자, 그 다음에 건우가 이렇게 원소를 1 하나만 가지고 있는 집합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원소를 2 하나만 가지고 있는 애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원소를 3 하나만 가지고 있는 애 맞니 얘들아? 전부 다 얘네들 전부 다 이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집합들이잖아. 맞죠 현빈이? 자, 그 다음에 현빈아 1, 2 이렇게 두 개 갖고 있는 애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1, 3 그 다음에 2, 3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까지? 1, 2, 3까지 다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죠. 맞지 얘들아? 오케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부분 집합을 찾을 수 있어야 돼. 부분 집합은 총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야. 여기까지 됐니?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부분 집합을 찾을 때 보통 하는 게 뭐냐면 마구잡이로 찾다 보면 이제 조금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안 세거나 더 세거나 막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좀 기준을 잡아요. 자, 요 1, 2, 3 집합 A의 부분 집합을 구할 때 원소가 빵 개인 거 이거 하나죠? 원소가 하나인 거 맞죠? 원소가 몇 개? 2개인 거 오케이? 원소가 3개인 거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그럼 원소가 4개인 건 존재할 수가 없겠죠? 왜? 집합 A가 원소가 3개인데 저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쟤보다 원소가 많으면 안 되잖아 얘들아. 근데 우리가 부분 집합을 찾을 때 보통 원소의 개수를 기준을 좀 나눠서 찾는 경우들이 많죠. 알겠죠 얘들아? 이런 식으로 찾았을 때 태소가 자 뭐야? 부분 집합이면서 같지 않은 거 뭐예요? 부분 집합 8개 중에서 똑같은 게 어디 있어? 저기 맨 밑에. 여기 있죠 요거. 네. 요거 빼고 태서봐. 요 위에 몇 개? 7개 있죠? 요 7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진부분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알았니?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부분집합 중에서 원래 요 놈이랑 똑같은 거 하나 빼고 나머지를 이름이 진부분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린 진부분집합이라는 표현을 처음 배우게 되죠. 알겠지 얘들아? 괜찮?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얘기 다시 하겠지만 요 공집합 있죠 얘들아. 공집합. 공집합은 모든 집합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집합에 보다 부분집합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지 얘들아?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부분집합은 어디에든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했을 때 부분집합이 무엇인지를 좀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세습 이해됐어요? 네. 그럼 우리가 이 부분집합에서 무엇을 배우냐? 배울 게 뭐냐? 일단 부분집합이 뭔지 이해하는 거. 알겠지 얘들아? 그 다음에 부분집합을 구하는 거. 알겠지?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부분집합을 매번 구하는 건 진짜 힘든 일이거든. 지금 원소가 3개니까 그나마 이렇게 구했잖아 얘들아. 원소가 5개만 돼도 부분집합 구하기가 되게 힘들거든. 알았죠 얘들아? 봐봐. 자 그냥 우리 한번 써볼까요? 자 건우가 잘 봐. 여기 집합이라고 하자. 자 원소가 1, 2, 3, 4, 5. 요 정도 집합은 일반적인 거잖아. 이걸 부분집합을 다 써보면 자 공집합 원소가 하나짜리 맞죠? 원소가 2개짜리 팔 아파.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원소가 3개짜리 아이 들을 게 많단 말이야 얘들아. 알았죠?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3개인데 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원소의 개수가 5개로 늘어나니까 들을 게 많단 말이야 얘들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매번 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이야. 찾을 줄은 알아야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부분집합을 구하자보다는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걸 해요. 부분집합이 몇 개야? 8개다. 부분집합이 몇 개야? 아직 안 세봤지만 총 32개예요. 알겠죠 얘들아?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몇 개인가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좀 더 하게 되고요. 직접 구하는 건 적당히 구할 줄만 알면 된다 수준에서 이제 머무를 건데 우린 지금부터 부분집합 개수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부분집합 개수. 오케이? 자, 집합 A의 원소가 몇 개라고 할까요? 몇 개라고 할까요? 6개요. 너무 좋아요. K개라고 합시다.
집합 A의 원소가 K개야 얘들아. 알겠죠? 부분 집합 개수 구하는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자 여러분들 이제 아마 여러분들 문제를 풀려면 요걸 이제 적당히 암기해서 공식처럼 쓰게 될 건데, 알겠죠? 첫 번째는 A의 부분 집합 개수입니다. 알겠죠? 부분 집합 개수. 자, 부분 집합 개수는 공식이 2의 K제곱입니다. 원소가 3개짜리는 8개, 2의 3제곱. 원소가 5개짜리는 2의 5제곱, 32개. 그리고 원소가 10개짜리는 2의 10제곱, 1024개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 집합을 다 쓰기가 정말 힘들다라는 거죠. 이해되니 얘들아? 이게 K제곱이야, 오케이? 알았어? 그럼 이제 현빈이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요 공식을 만드는 요령은 이렇습니다. 경우의 수 이용하는 건데, 경우의 수다. 자, 경우의 수 다들 잘 아시죠? 경우의 수 다들 좋아하죠? 네. 자, 거기 경우의 수 좋아하죠? 네. 자, 이런 거예요. 앞에 보자. 집합 A를 그냥 예시로 한번 해볼게요. 1, 2, 3. 아까 자, 요거 부분 집합이 8개거든요. 2의 세제곱.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자, 집합 A가 이렇게 있어요. 건우아. 부분 집합은 A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집합이죠. 근데 부분 집합이 이 안에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고요. 이게 X야. 알겠니? 우리가 이제부터 이건 순서쌍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순서쌍, 집합끼리 순서쌍을 만드는 거야. 자, 보자. 자, 요 1 있죠, 1. 현빈아, 요 1이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군데가 몇 군데예요? 요 벤다이어그램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두 가지. 여기 아니면 여기죠. 맞니 얘들아? 종료를 이해됐어요? 요 1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여기 아니면 여기 해서 몇 가지 얘들아? 두 가지야.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현빈아 2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두 가지. 맞아요? 자, 현빈아 3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두 가지.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야? 8가지라고. 1, 2, 3이 모두 이 바깥쪽에 1, 2, 3 이렇게 있으면 이 X 부분 집합은 공집합이 돼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맞니?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1, 2, 여기에 3이 있어요. 그럼 부분 집합은 원소 하나짜리. 맞아요? 내 말 이해됐니? 만약에 여기에 1, 2, 3이 있어요. 그러면 부분 집합은 집합 A랑 똑같은 부분 집합이 되겠죠. 맞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부분 집합의 개수 공식을 만들어요.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요 방식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잘 기억하면 되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간혹 요걸 묻는 문제들이 있어요. 집합의 순서쌍 개수. 알겠니? 집합의 순서쌍 개수.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의 순서쌍은 몇 개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어요. 얘들아 알겠지? 이 집합의 순서쌍 개수는 방금 전에 부분 집합 개수 구하는 공식 사용하는 것처럼 이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경우의 수 따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만드는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낫습니다. 세섭 이해됐어요? 네. 찬 이해됐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 집합 개수예요. 자, 그럼 이제 직접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재민아, 집합 A가요 1, 2, 3, 4, 5라고 할게요. 자, 첫 번째 재민아 부분 집합 몇 개야 그러면? 64. 뭐라고요? 큰일 났죠. 이러면 진짜 큰일 난 거야. 우리 재민이 진짜 큰일 나요. 2의 5제곱을 아니 32개요. 그죠. 아, 나 깜짝 놀랐네. 아니 5제곱 32개. 이걸 64개라고 하는 순간 하늘이 구멍 뚫린 거야 이제.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이 생겨요. 잠깐만. 해서봐, 너 표정 왜 그래?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근접원 수학을 하면서 이게 5제곱을 64라고 풀려? 아니 알겠어. 근데 태수가 너 표정 왜 그렇게까지 심각해? 그냥 지금 계산 한번 틀릴 수도 있지. 오 무섭다. 아니 보안쌤의 제자인데 이걸 재미 두 번 틀리면 쟤한테 칼 맞을 것 같아. 와 표정 봐 살벌하다. 응? 그지 경원아? 경원아 아직도 졸리네. 멍 때리고 있어. 경원아, 선생님 춤춰줄까? 아니. 그럼 잠 좀 깨. 응? 알았지? 그럼 책상 위에 올라가서 춤이라도 좀 춰줄까? 쌤 그런 거 잘하는데 매끈매끈하다 그거. 어? 그래서 뭐 보고 싶다. 보고 싶죠? 아니요. 쌤 평평하다 그거 잘해요. 우리 딸이랑 맨날 하거든 집에서. 그게 춤이 있나? 어? 춤이 있어요 그게? 이야, 안 되겠다. 자, 두 번째. 얘들아. 진부분집합 개수예요. 진부분집합. 자, 여러분들 진부분집합이라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분집합이면서 똑같지 않은 애들이라고 그랬죠. 맞니? 그래서 진부분집합은 2의 k제곱이 부분집합이잖아. 맞아? 여기서 뭘 빼야 돼? 똑같은 거 하나만 빼주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재민이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줘야죠. 네? 자, 재민아. 네. 그럼 진부분집합 개수는 몇 개일까? 31개요. 그렇지. 자, 2의 5제곱에서 하나 빼야 되는데 이걸 졸면서 수업을 듣는 애들은 진짜 이런 경우가 있어서 하나 빼면 된다 했더니 없을 것 같지? 재밌다. 진짜 이런 애들이 있었어. 알았지 얘들아? 오케이? 전체 계산한 거에서 딱 한 개 빼는 거지 지수에서 1을 빼라는 거 아닙니다 얘들아. 알았죠? 네. 그래서 몇 개야? 31개입니다. 괜찮지? 자, 이제 조금씩 응용을 좀 해보자. 이번에는 알파벳 좋아하는 게 뭐 있지? 쓸만한 거? M? 자, 특정 원소 m개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 자, 승준아. 자, 집합 A가 원소가 1, 2, 3, 4, 5야. 오케이? 근데 우리 이제 승준이한테 얘기하는 거야. 자,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짝수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은 몇 개일까요? 이런 식으로. 짝수를 포함시키지 않는 거래요. 오케이? 그러면 특정 원수를 정해줬죠. 짝수라고. 맞니? 그럼 특정 원수 몇 개야? 짝수? 2개죠. 2와 4 2개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라는 뜻이야. 현빈이 이해됐어요? 현빈이 표정이 안 좋다. 돈 써서 그런가? 특정 원소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라고. 건우가 잘 봐봐. 2와 4를 포함시키면 안 되지? 네. 포함시키면 안 돼.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봐. 선생님은 아이스크림을 사줄 거야 라고 했을 때 건우가 넌 안 사줘. 쟤를 포함시키지 않을 거야 오케이. 라고 한다면 아이스크림 사줄 때 뭐 먹을 건지 조사할 때 건우가 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태섭이가 뭐라 그래? 야 넌 좀 빠져! 이럴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똑같은 거야. 얘랑 얘를 빼버려. 그럼 몇 개 남아요 원소? 3개요. 그렇지. 3개라고 생각하고 부분집합 개수 구하면 된다고요. 그냥 이 자리에 낄 수가 없는 애들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공식은 어떻게 돼요? 2의 k-m 제곱이 됩니다. 지수에서 빼주자고요. 오케이? 원래 원소가 5개인데 2랑 4를 포함시키면 안 된대 얘들아. 그러니까 요 2개는 없다고 생각하고 계산하자고요. 내 말 이해됐습니까 얘들아? 포함시키지 않는 원소를 없다고 생각해요. 이해했어? 그럼 오케이? 찬이 이해됐죠? 자, 경훈이 이해됐죠? 경훈이 눈 되게 큰 줄 알았는데. 네.
경원아, 선생님 그림 되게 잘 그리거든? 잘 봐봐. 우리 아까 한 1시간 반쯤 전에 1층에서 만났죠? 1층에서 만났을 때 경원이 눈이 이렇게 생겼었거든. 이렇게 생겼었거든. 초롱초롱하고. 와. 경원이 지금 눈이 이렇게 생겼어요. 저게 뭐예요? 눈 감고 있어요. 눈이 거진 이렇게 생겼어. 아니 진짜야. 선생님 그림 잘 그리는데 오늘 1시간 반 전에 지금 이거는 졸린 걸까 안 졸린 걸까? 그걸 고민해요? 그럼 우리 조금만 힘내자 경원아. 응? 자 이번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얘들아 이거 잠깐 지우고 자 이런 거야. 이번에는 특정 원소를 포함시키는 부분집합이 몇 개냐고 물어보는 거야. 포함시켜야 되는 거야 이번엔. 그럼 태수가 이 포함시킨다는 건 어떻게 할까? 제가 볼때 이번엔 말을 바꿔보자. 2와 4를 그러니까 짝수를 포함시키는 부분집합. 2와 4를 모두 포함시키는 부분집합은 몇 개일까?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일단 모든 개수 구하고 그 1, 3, 5만 포함하는 거를 빼는 거 아니에요? 잘했어. 그거 아니에요? 아니 잘했다. 네. 잘했어. 진짜 이렇게 하면 될까? 될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아닌 것 같은데. 공집합. 얘들아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한 게 뭐냐면 잘 봐. 2와 4를 모두 포함시켜야 돼. 그럼 얘네 둘은 무조건 포함시킬 거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잘 봐봐. 자, 내가 둘, 넷, 여섯, 여덟, 11명이야? 내가 아이스크림을 5명 사줄 거야, 건우아. 네. 5명 사줄 건데 현빈이랑 찬이는 사줄게. 2명 꼭 사줄게. 그럼 몇 명 더 사줘야 돼? 3명. 그럼 니들은 가위바위보 할 때 응? 모여서 3명을 뽑기 위해서 가위바위보를 할 거 아니야? 근데 현빈이가 와서 야 나도 좀 가위바위보 같이 하면 안 되냐? 이랬단 말이야. 그럼 건우이 뭐라고 할 거야? 왜 하냐고. 꺼져. 넌 먹잖아 어차피. 이럴 거잖아. 어차피 포함된 애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방법이 이거야. 얘네 둘은 어차피 들어갈 거지 얘들아. 그러니까 2와 4를 이번에는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잠깐 좀 짜져 있으라고 해. 오케이? 잠깐 좀 짜져 있으라고 하면 되잖아. 오케이? 2, 4 니네 둘이 잠깐 짜져 있어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애들 가지고 부분집합을 구하는 거야 건우아. 어떻게? 공집합 1, 3, 5 맞아요? 그 다음에 1, 3 1, 5 3, 5 그 다음 뭐야? 1, 3, 5지. 자 여기다가 전부 다 뭘 집어넣어? 2와 4를 집어 넣어버려. 그러면 공집합은 2, 4가 되죠. 맞지? 얘는 1, 2, 4가 돼버리고 얘는 뭐야? 3, 2, 4가 돼버리고 얘는 5, 2, 4가 돼버려.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요 얘들아? 건우 이해됐어요? 네. 그냥 나머지 애들 가지고 부분집합을 다 구해놓고 거기다 2와 4를 다 집어넣는 거야 얘들아. 내 말 이해됐어요? 오케이? 요 방식을 택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포함시키지 않는 거랑 개수가 뭐 할 거야? 똑같겠죠. 잠깐 빼놓고 개수를 따졌으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얘네 둘 다, 자 얘는 2에 k-m제곱. 그럼 얘는 2에 k-n제곱 해서 네 번째로 개수가 뭐가 똑같을 거라고 얘들아. 포함하는 거, 포함시키지 않는 거 둘 다 개수를 계산할 때는 똑같다고요. 집합을 하나씩 써야 될 땐 분명히 다르겠죠 얘들아. 알겠지? 내 말 이해되니? 그렇지만 개수 계산에 있어서는 똑같은 방식을 이용할 거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니? 자
여기까지가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여러분들 요거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좀 볼 건데. 아이고. 자, 얘들아, 우리 앞에 보자. 잠깐만. 자, 앞에 보자고요. 7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 그 뒷장에. 7번.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집합 A가 있어요. 자, 1, 2, 3, 4, 땡땡땡땡 해서 N이야. 맞니, 얘들아? 자, 그럼 거둥아, 얘는 원소가 몇 개야? N개. 그렇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N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요놈의 부분집합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과 2를 포함한대요. 오케이? 그럼 특정 원소 몇 개야, 승준아? 2개를 포함합니다.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되냐? 2의 n제곱에서 2개를 포함시킵니다. n-2제곱개가 된다고 얘들아. 오케이? 이걸 계산했더니 16개야.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n이 몇인지 알겠죠? n 몇이야, 건우가 그러면? 6이요. 그렇지. 따라서 집합 A는 1, 2, 3, 4, 5, 6이 될 거라고 얘들아.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합 A의 원소 다 더할 수 있죠? 1, 2, 3, 4, 5, 6 더하면 몇이야? 21이죠. 됐습니까? 자, 해봅시다. 5번부터. 자, 일단 천천히. 자, 집합 A가 말했잖아. 여러분들은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된 애들을 해석하는 것들을 많이 하게 될 거야, 얘들아. 응? 자, 집합 A의 원소는 X인데 요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X. 오케이? 이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돼. 그 중에서 뭐야? 자연수입니다, 얘들아. 갑자기 뜬금없이 2차 부등식이다 보니까 좀 어려울 거 없죠, 2차 부등식. 자,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x-1, x-6 0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여러분들이 2차 부등식을 어떻게 배웠는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아래로 볼록이고요. 자, x축과의 교점이 1, 6입니다. 맞니? 이제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우린 이 아래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0 이하. 그러면 1과 6 사이죠. 따라서 1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집합 A를 원소나열법으로 표현을 좀 해보면 1, 2, 3, 4, 5, 6 이렇게 6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이 되어버립니다. 됐니, 얘들아?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 모든 원소가 짝수로만 이루어져 있대.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홀수는 그치, 포함하지 않는다가 돼버리죠, 얘들아. 맞아요? 홀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세 개가 사라져야 되죠. 그러면 몇 개 남았어요? 3개 남았죠? 네, 편하게 얘기하면 2의 6제곱에서 홀수 3개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돼요. 그럼 자, 이렇게 해서 몇 개? 8개인데 답이 8개가 아니야, 얘들아. 요 8개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공집합이 있어. 공집합은 짝수로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야, 얘들아. 내 말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몇 개를 빼줘야 돼? 하나를 빼서 답은 7개가 돼야 돼. 괜찮을까, 얘들아? 요 8개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공집합이라는 새끼가 들어가 있다고, 얘들아. 공집합이라는 새끼. 오케이? 그래서 이 공집합 하나를 빼줘야 돼. 걔가 공집합 안에는 짝수가 들어가 있지 않아. 알았지, 얘들아?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 6번은 왜 6번을 다들 못했지? 아니, 했죠? 한 친구들 있는데 아니, 대부분 많이 못한 친구들 꽤 있어서. 야, 니들 배수 약수관 게 몰라요, 혹시? 이건 중학교 1학년 문제인데, 그지? 자, 봐봐. 자, 집합 A가 있어, 얘들아. 뭐의 배수야? 12요. 그럼 12, 24, 36 이렇게 땡땡땡땡 갈 거 아니야? 무한집합이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집합 B는 뭐예요, 얘들아? A의 배수래요. 그러면 얘들아 뭐라고 했냐? A는 B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자. 선생님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 번만 얘기를 해볼게요. 12의 배수를 누가? A의 배수가 이렇게 포함하고 있대요. 맞니? 그러면 12의 배수를 모두 가지고 있는 배수들이죠.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12의 배수를 모두 가지고 있어. 이 A는 뭐야? 12의 약수가 돼야죠. 맞아? 12의 약수? 이해됐어? 자, 12의 약수 하나만 얘기해봐요. 6의 배수 얘기해봐요. 6 12 하나 가지고 있고 18 24 또 가지고 있고 30 36 맞아요? 12의 배수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현빈이 이해돼요? 이 A라고 하는 놈은 12의 약수가 돼야 돼. 그런데 조건을 하나 더 달아줬잖아 얘들아. A랑 B는 같으면 안 된대 얘들아. 그러면 12는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될 수 있는 A 값이 뭐야? 1 2 3 4 6 요렇게 몇 개야? 5개란 거야. 이 5개를 모두 더해주면 몇이야? 16이 답이 될 거야. 지금 내 말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8번 얘기. 다 치운다 얘들아? 다 치운다? 그래도 야 방정식 풀고 막 끄적거리면서 막 열심히 풀고 함수 그래프 그리고 막 이런 거보다 집합 재밌지 않냐? 안 재밌어? 이 새끼들 오늘 집합 한번 해? 여기에 집합 한번 해? 집합 재밌지 않아? 나만 재밌나? 현빈아, 집합 재밌지? 재밌지, 그러지? 자, 8번 얘기 조금만 할게요, 얘들아. 8번. 알았죠? 자, 일단 문제를 좀 써놓고 보자. 자, 왜? 네. 왜? 번호가 선물 줬어요. 1 선물? 네. 뭐 줬는데? 9원. 아니야, 이제 좀 떨어져서 880원인가 890원쯤 될 거야. 진짜요? 자꾸 떨어지긴 하는데 왔다 갔다 하더라고. 한 880원 선에서 900원 초반대 왔다 갔다 하더라고. 갔을 때 920원. 진짜 920원인데 갔어? 거의 그쯤. 비싸게 갔네. 왜 이렇게 비싸게 샀어? 웬이죠? 괜찮아요. 국민은 딱 봐도 부유해 보이잖아요. 자, 누구세요? 보자. 자, 오늘 요 얘기까지만 할 거예요. 네. 자, 앞에 보자. 우리가 집합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부등식을 이용해서 포함 관계를 보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그냥 이제 진짜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11명 중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거지 같은 아이들은 보자마자 마일, 0, 1, 2 이렇게 써놓는 애들인데 죽여버립니다. 알았지 얘들아? x가 정수라고도 안 했고 자연수라고도 안 하고 그런 표현 안 했어요. 그런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얘들아. 알았지? 그냥 마일부터 2까지 모든 실수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놈은 그럼 이해가 됐고요. 그럼 요 놈, 여러분들 또 거지 같은 거죠? 자, 봐봐. 자, 집합 P의 원소는 X인데 요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집합 원소래요. 맞죠, 얘들아? 자, 그럼 이 2차 부등식을 일단은 풀어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수분 할 줄 알죠? 하하, 마마 붙이면 돼요. 그러면 x-a 3 x-a 플러스 3 0 이상 요렇게 생긴 놈이 나옵니다. 괜찮을까 얘들아?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아예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고요. 자, 두 근이 하나는 a 플러스 3
하나는 A-3이에요. 여기까지 됐니? 맞죠? 두근. 그러면 0 이상이니까 얘들아 여기야 여기 이 부분 맞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포함 관계 얘기를 해볼 건데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집합 A가 집합 B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라고 했죠. 이런 문제는 우리가 부등식 문제는 수직선을 뭐 할 거야? 이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줄 겁니다. 수직선. 알겠지 얘들아? 자 보자. 자 요거 해. 표현을 좀 하면 A-3 이하 A 플러스 3 좀 크게 그릴 거예요. 이상 이하 이렇게 되겠죠. 맞니? 그러면 건우아 요 집합 A가 마일부터 2까지죠. 네. 마일부터 2까지가 요 안에 들어가야 돼. 여기 안에 들어가거나 여기 안에 들어가야 돼요. 맞지? 그럼 건우아 둘 중에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아무 데나. 그렇지. 둘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얘들아 첫 번째 경우야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야. 마일부터 어디까지가? 2까지가. 여기까지 이해되니? 요런 경우. 맞죠? 자 그럼 요런 경우는 우리가 요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죠. A-3이 2보다 어디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으면 되죠. 우리 태석근 등호 달아요 말아요? 이거요? 등호 붙어요 안 붙어요? 5, 4, 3, 붙어요. 2 그렇지. 같아도 됩니다. 알겠죠? 왜? 둘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같아도 포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알았니? 얘가 2여도 얘도 2 갖고 있고 얘도 2 갖고 있으니까 포함 관계가 성립해요 얘들아. 집합은 같아도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 알겠지? 자 그래서 A는 5 이상 또는 되니 얘들아? 두 번째가 이제 이쪽이죠. 마일 B 이렇게 생긴 부분이야. 맞니 얘들아? 건우 이해됐어요? 이쪽에 쏙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 현빈이 맞죠? 그럼 찬이야 이 부분을 보면 되죠? A 플러스 3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마찬가지로 얘도 같다입니다. 됐니 얘들아? 그래서 이걸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A는 마이너스 4 이하 이렇게 우리는 부등식을 이용해서 집합의 포함관계 수직선에서도 한번 볼 수 있다 이거야. 이런 문제는 되게 흔한 문제입니다 얘들아. 알겠지? 내 말 이해됐니?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 값이 될 수 없는 거 뭐야 얘들아? 3. 3이죠 3. 네. 괜찮아요? 자 오늘 집합 딱 절반 정도 한 거거든요 얘들아. 우리가 집합의 표현 원소나열법 맞죠? 조건제시법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함관계 했어요. 이렇게 3개짜리랑 2개짜리 가지고 알았니? 원소와 집합의 포함관계 집합과 집합의 포함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부분집합 얘기했어요. 부분집합은 구할 줄 알아야 되고 개수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들아. 알겠니?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들은요 거진 대부분 하나의 집합을 가지고 하는 얘기들이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연산하는 얘기들 좀 더 하고 연산 법칙까지 배워볼 겁니다. 알겠죠? 네. 수고들 많으셨어요. 토끼 네모는 자자 네모 한판다 네모는 자라 네모 꿈이겠죠 뭐 마인크래프트인데